자, 오늘은 힘의 표현과 평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과학에서의 힘,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운동 상태는요, 속력과 운동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운동 상태,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을 뜻해요. 속력이 빠르거나 또는 느리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합니다. 힘의 단위는요, 뉴턴을 쓰고요. 자, 다른 단위는요, 킬로그램 힘을 씁니다. 이때 1kg 힘은 9.8 뉴턴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뉴턴의 크기는 1뉴턴은 지표면에서 질량 약 100g인 물체를 들어올릴 때 느껴지는 무게입니다. 사과 반쪽 큰 자두 또는 귤 한 개를 드는 힘을 우리가 1뉴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이 3분의 1 정도 담긴 종이컵을 드는 힘과 같습니다. 자, 힘의 측정 방법은요, 용철 저울, 힘 센서 등을 이용합니다. 옛날에는요, 용철을 이렇게 매달아서 이 안에 물체를 놓고 늘어난 길이로 힘의 크기를 측정했어요. 요즘은 힘 센서 등을 사용합니다. 힘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첫 번째,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 운동 상태, 두 번째, 모양 변화, 세 번째, 운동 상태 또는 모양이 모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상태 변화. 정지해 있는 창문을 밀면 창문이 움직인다. 우리가 창문에 힘을 주면 창문이 움직이면서 운동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다 운동 상태의 변화고요. 운동 상태의 변화는요, 속력 또는요, 뭐가 변해야 되죠? 그쵸? 방향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속력 또는 방향 변화가 있으면 운동 상태의 변화라고 합니다. 모양 변화, 색 점토를 잡아당긴다. 자, 길게 늘어지겠죠, 그죠? 고무줄을 늘린다, 종이를 찢는다. 이것은 모양 변화에 해당되고요. 이번에는 운동 상태와 모양이 모두 변화되는 경우입니다. 힘에 의해서요. 공, 축구공, 야구공, 배구공을 세게 차거나 친다. 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공을 빵 차는 순간 이 공이 일시적으로 찌그러졌다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펴지죠. 그래서 모양도 변하고요. 운동 상태도 변합니다.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 멈춘다.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 일단 모양 변화가 일어나고요. 멈췄으니까요. 운동 상태 변화도 일어난 겁니다. 힘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경우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은 힘의 작용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목이 녹슨다는 화학작용입니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에 의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끓는다. 외부에 가해진 열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상태의 변화. 그래서 물이 끓는다는 것은요, 액체가 기체로 변한 것입니다. 상태 변화. 아이스크림 녹는다. 역시 외부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입니다. 다음, 힘의 표현. 힘이 작용하는 지점에서 힘의 방향과 크기를 함께 나타낸다. 그래서 힘의 표현을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힘의 작용점, 그 다음에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방향은 화살표가 가리킨 방향입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한 지점,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화살표의 길이,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그래서 힘의 3요소는요, 작용점, 힘의 작용점, 방향, 크기, 세 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라는 힘의 합력과 평형. 합력이라는 건요, 여러 힘이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했을 때 이 힘이 합쳐진 방향에 작용한 힘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합쳐진 하나의 힘을 합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너는 여기서 잡아당기고 나는 여기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합력 방향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의 힘을 합친 게 합력 방향입니다.
만약 한 물체가 있는데 너도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요. 나도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우리가 당긴 방향으로 요만큼의 합력이 작용할 거예요.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합력 방향은 두 힘의 방향입니다. 금방 봤던 것처럼요.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의 크기를 더하면 돼요. 한 사람이 50N의 힘을 가하고 한 사람이 30N의 힘을 가했다. 그러면 50 플러스 30, 이게 80N으로 작용하게 되죠. 이게 합력입니다. 그러면 얘가 30 작용하고 얘가 50 작용했다. 그럼 합력은요, 같은 방향이니까 80N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만일에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너는 이쪽으로 30 작용하고요, 30N. 자, 나는 이쪽으로 50N 작용했대요. 그럼 이 물체에 실제로 작용한 힘은 더 큰 힘 쪽으로 50-30, 즉 20N의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력 방향은요, 일단 큰 힘 쪽이고요. 자, 서로 반대 방향은 빼주면 됩니다. 자,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합력 방향은요, 더 큰 힘 방향이고요. 합력의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줍니다. 한쪽이 50, 한쪽이 30 작용했다.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합력이 20 나올 거예요. 힘의 평형,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이 0인 경우입니다.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평형 조건인데요.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일직선상에 작용해야 됩니다. 나란하게 작용해야 돼요. 이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 너가 있는데 BTS가 너를 가져간다고 10N 힘으로 당기고요. 선생님도 10N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물체에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인 힘이 작용하면 이건 평형입니다. 작용점이 반드시 한 물체에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할 점이 있는데요. 자, 내가 너를 밀고 너가 나를 밀었어요. 그러면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건 똑같아요. 평형과. 그런데 작용점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가 나를.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반대가 되면서 작용점이 상대방에 있으면요, 이건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 얘는 절대 평형 아니에요. 평형 아닙니다. 왜냐면요, 평형은 너가 A를, 나도 A를 이렇게 주어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같을 때 이때 평형입니다. 반드시 한 물체에 작용점이 있어야만 합력이 0이 돼요. 그런데 얘는 합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작용점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형일 경우는요, 뭐라고요? 그쵸? 합력이요. 0입니다. 반면에 작용 반작용은요, 합력을 구할 수 없다. 합력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은요, 주어 목적어 반대고요. 평형은 목적어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물체에 작용하고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은요, 일단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일직선상에 작용해야 되고요. 나란하게. 그리고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야 됩니다. 더 적어두세요. 작용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야 돼요. 자,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힘의 평형을 이루는 예, 자석끼리 서로 미는 힘을 이용해서 A고리 자석이 공중에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A를 집중적으로 봅시다. B가 A를 밀어냅니다. 위로. B가 A를. 여기가 N극, S극. 여기가 N극, S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N극끼리 서로 밀어내니까요. B가 A를 밀어내는 힘이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A란 물체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과 지구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같아서 멈춰 있는 겁니다. 이때 자세히 보면요, 목적어가 같죠,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같다. 이 뜻은요,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 B가 A를 밀어 올리는 힘,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같아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두 힘이 평형을 이뤄서 A가 정지해 있는 거고요. 이때 둘 다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 요거 잘 기억해 놓고요. 방향 반대고요. 크기는 서로 같다. 이래야만 평형이 이루어진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입니다.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때 모는종이 한 칸을 1N으로 잡았습니다. 얘는 2N이네요. 얘는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4N입니다. 그러면 두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요. 합치면요. 6N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네요. 합력의 방향 오른쪽이고요. B도 오른쪽이고요. 그러니까 합력의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합력의 크기 A가 2, B가 4니까요. 합치면 6. 오른쪽으로 6N의 크기로 합력이 작용한다.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역시 모는종이 눈금 한 칸은 1N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2N, 이쪽으로 4N이네요. 큰 쪽이 이쪽이니까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됩니다. 두 힘의 크기는 B가 더 크네요. 자, 그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 되고요. 합력의 방향은 큰 쪽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합력의 방향은 오른쪽 B 방향이고요. 합력의 크기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줍니다. B가 4, A가 2니까요. 합력은 2N이고 오른쪽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체에 나란하게 작용하는 세 힘 이상의 합력입니다. 자, 이쪽으로 2, 이쪽이 4니까요. 이쪽 먼저 합성하면요. 이쪽으로 6N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크니까요. 6N 쪽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6에서 3을 빼면 자, 3N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봅시다. 이쪽으로 합쳤어요. 그럼 6N이네요. 합력이. 그 다음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줍니다. 그러면 6에서 3을 빼주면 되겠네요. 전체 합력을 구해보면요. B하고 C가 이쪽으로 작용하고요. A가 이쪽입니다. 그러면 B 플러스 C 쪽이 크니까요. 오른쪽으로 작용하고요. B 플러스 C가 6이고요. A가 3이니까요. 6에서 3 빼면 3N은 오른쪽으로 합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문제 1.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고 있다. 모는종인 눈금 한 칸은 10N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0N.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요. 50N이네요. 그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50-30. 그래서 20N. 어느 쪽으로? 그죠? 왼쪽으로. 그림은 한 물체에 세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모는종이 한 눈금은 10N. 여기 10, 여기 30이니까요. 이쪽으로 40입니다.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0N이네요. 그러면 이쪽이 크니까요. 50에서 40을 빼면 10N. 합력이 그린 10N. 방향은요. 오른쪽이 더 크니까요. 오른쪽 방향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